안녕하세요. 네, 입사 서류 작성에 대한 항목별로도 배우셨을 텐데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중요한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 구성이라는 게 사실 인문상경 사회계열보다 우리 이공계열 친구들이 작성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많이 작성해 보지 않다 보니까 약간 단답식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토리를 작성하는 방법, 또 스토리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게 스토리가 있는 건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사례를 보시고, 내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군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KFC에서 아르바이트 했네요. 네, 거기서 이렇게 닭을 튀기는 부분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B군의 사례를 볼까요? 네. B군은 이제 포스 사용에 대한 게 좀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나름대로 C 언어를 활용해서 포스 프로그래밍 중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을 본사에 보내봤다. 자,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르바이트 했던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능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출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두 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냈다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B군.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의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단순한 아르바이트 또 한번 볼까요? 자, A군. 네. 보험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네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IT 전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오셨던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턴이라든지 사회 경력이 다른 경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전화 응대를 했고 팩스 발송을 했고 문서 작성 등의 실무 경험을 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조직에 대한 생활 그리고 사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네요. 네. 두 번째 거 봐볼까요? 자, B군을 보니까 자주 발송되는 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관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자,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고객 응대, 그다음 팩스 발송, 전화 응대, 문서 작업을 했지만 A군과 B군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군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KFC의 어떤 사례와 지금 보여드렸던 보험회사의 인턴 사례 어떤가요? 두 A군과 B군 확실히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이런 차이가 나는 건 경험을 나열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사례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를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취업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해봤습니다. 뭐 해봤습니다. 뭐 해봤습니다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상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례 뽑기 한번 해볼까요? 자, 아르바이트가요, 또는 프로젝트가 연관성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관련성이 있으니까 작성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텐데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를 희망하는데 또는 장비 관리 또는 DB 관리를 희망하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직무 역량에 있어서는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아르바이트라는 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르바이트 하실 때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효율성. 자, 어떤 일이든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강조해 줄 수 있겠죠. 만약 아르바이트 하셨을 때 어떤 진열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고객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포스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제품 암기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동선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효율성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여러 가지의 효율성 중에서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을 보여줬을 때 일하고 연관성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제공해 주면 좋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험 사례입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앞 밑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땡땡땡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메뉴와 고객의 동선 등을 최대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네. 평소에도 일할 때 효율성이라는 걸 따졌네요. 네. 이런 효율성을 개발 업무에다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결국엔 직접적인 연결에 있어서는 확 와닿는다. 네. 직무적인 측면을 잘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역량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내용과 사례를 보면 빠릇빠릇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즉 효율성의 역량을 강조하게 되면 직무 역량에서 역량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고객을 만나는 부분이 있네요. 만약에 제가 고객을 만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개발을 하는데 무슨 고객을 만나? 내부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객에게 칭찬을 받았다. 제가 뭔가 서비스를 잘 제공했거나 또는 센스 있게 뭔가 대처했거나 관심을 갖고 뭔가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줬거나 이랬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결국엔 이거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의 불만을 제시했다. 근데 그 불만을 해결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 해결, 상황 대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대처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했다라는 방안으로 또 쓸 수가 있고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요. 그때는 실패 사례이겠죠. 하지만 실패 사례를 보여줬을 땐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는 이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느낀 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고객과 관련된 부분에서 벌써 3개의 사례가 나왔네요. 자, 그럼 마지막 부분, 동료들과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동료들, 팀워크를 보는데 요즘에는 참 리더십과 팔로우십도 문구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협업과 헌신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떤 리더인지 한 번쯤은 좀 리더에 대한 정의 같은 걸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더십이 있습니까? 팔로우십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과의 관계에서 요즘에 크게 3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협업. 서로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헌신. 네.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직의 어떤 협업 외에도 내가 부수적으로 뭔가 더 도와야 하거나 좀 내가 내 시간을 버려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헌신이 되겠죠. 근데 이 헌신을 얘기하실 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내가 왜 했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헌신했다라고 하면 다른 지원자하고 차별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갈등. 뭐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에서 분명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직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을 묻고 있느냐?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벌써 보면 역량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네요. 자, 아르바이트 하나에서 벌써 효율성, 고객에 대한 거 3개, 그다음 팀 이렇게만 해도 벌써 4-5가지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더 연결한다면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경험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스토리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스토리는 직무 역량도 있지만 역량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또한 스토리 구성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표를 보시면 프로젝트의 명칭, 그 다음에 어떤 기간, 그리고 인원, 참여 역할, 그리고 내가 담당했던 업무, 그 다음에 간단한 요약,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활용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 역할하고 내가 그 팀에서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개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원페이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라고 써 있는 거와 그 밑에 근거 자료 있죠? 근거 자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만약에 이메일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저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넣게 되면 용량이 커서 발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로 한 원페이지로 만들어서 넣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렇게 내용을 넣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조금 더 체계화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직무 역량에 대해서 위주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무 역량이 없을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역량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역량으로 몇 개 풀었어요? 아까 5개 정도 풀었었죠? 효율성도 있고 고객에게 칭찬을 받은 경험, 고객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고객한테 불만을 들었던 경험, 팀워크 경험 이 5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역량으로 이 스토리를 연결할 때는 방금 이런 내용들에 살을 붙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끝으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중요하죠?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까의 순서 중에서 중요한 거 2가지. 역할,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당연히 그 역할과 능력을 잘 표현하셔야지만 포트폴리오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기술서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 최신의 경력 중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경력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분명히 좋은 스토리가 구성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